지금 화면에 560번 그 지도 나오나요? 네, 네, 나와요.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560번의 청송, 영양, 울진, 영덕. 그 조그만한 그 지역들이 4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 청영, 울영, 이래야 되나? 이게 영양도 있고, 영덕도 있고, 여기 다 지명들이, 네, 어쨌든 이쪽 근처에 좀 관계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잘 모를 수 있는, 모르는, 여기서 그냥 그래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많이 익힌, 알려진 도시라고 한다면, 저는 영덕 정도? 영덕회가 유명하니까,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청송? 아, 영양도 좀 있겠네요. 영양이 뭘로 유명하죠? 고추 고추, 있죠. 예, 영양고추. 우리 대전 충남에 그 청양고추가 있다면, 영양, 이쪽에는 영양고추가 있죠. 영양고. 네, 유명하죠. 음, 그런 정도? 뭐, 그럼 청송은 글쎄, 별로 그 기억이 안 좋은 그런 기억인데, 청송 보호소, 청송 감옥, 뭐 이래, 네, 음, 감옥. 그 생각이 나는데, 청송 교도소인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울진 뭐 바닷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성육을, 음, 아, 맞아요. 울진 성류굴. 네. 성육을. 음. 이 나름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네 고장의 그 유명한 지역으로 이제 10개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이제 60번대 해시태그를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60번대 해시태그를 한번 몇 개만 훑어보면요. 60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한갑, 한갑이죠. 서울에서 한갑잔치가 열린 데가 어디예요? 서울에 두 군데가 있을 텐데 우선 강남에서는 인천, 금천, 음천시장. 금천구청에서, 금천구청에서 구청장이 그 금천구에 사는 주민 중에 60세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환갑잔치를 해드린 거죠. 지자체 장이. 요즘에 그런 일들 또 하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금천구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금천구청이 60번이에요. 그렇다면 160번은 어딜까요?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예, 건국대학교. 예, 건국대학교가 160번이죠. 건국, 건국, 단국, 동국 이렇게 세 개의 그 대학이 후기 대학으로 예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단국일까 건국일까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국 뭐 우리 60주년 뭐 이런 얘기 건이라는 거 세울 건자 써가지고 그런 그 용어들을 좀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서울의 그 강북 지역에서는 60번이 건국대학교예요. 160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61번이 있을 텐데, 6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육일돌, 아, 6일돌이에요. 그래서 이 인형이 이제 그 사람 모양을 갖다 다 그대로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축소를 한 거죠. 6분의 1로. 그래서 이게 실제 사람처럼 관절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인형이에요. 그래서 패션업계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모형으로도 쓰기도 하는 그 인형인데, 6일돌, 조금 우리 발음을 부드럽게 해갖고, 유일신으로 이렇게, 네, 유기를 유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각 종교가 믿는 뭐랄까, 대상이 다 유일하지만, 특별히 이제 더 유일한 것으로 한다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유일신으로 이제 그 예수님, 얘기를 하죠. 유일한, 이제 그 6일돌 하면은 이제 각지 뭐 부처님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나름 그 각 종교에서 믿는 그런 모델이 있겠지만 이제 되게 기독교를 많이 연상을 해요. 유일신에서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6일돌을 들고 뭐 어디에 나타나신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6일돌 들고 예수님이 어디를 나타났느냐? 그 강남에서는 백령 미래대학.
동양미래대학교라고 하는, 공급대학. 지금 이제 예전의 명칭으로는 동양공전이에요. 공업전문대학인데, 그거를 이제 동양미래대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공과계통의 그런 전문학교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이죠. 예,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뭐 이러한 차원의 이제 그 동양공전에 동양미래대학교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손에는 저기 6.1도를 들고 인형을 들고 공업전문대학에서 6.1도라고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기계 막 그런 쪽만 연상하는데 이 공업전문대학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음, 발전이 돼가지고 무슨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파트들을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어떤 뭐 보석과 또 이런 쪽에 좀 관련된 것들을 하는 학과가 있다면 거기 학생들을 경력차 이제 6.1돌 인형을 들고 딱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장소가 61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북에서는 161번이 어딜까요? 세종대. 예, 세종대학교죠. 조금 전에 160번은 어디였어요? 공급대학교. 예, 건국대학교였는데 바로 그 옆에 예, 161번 세종대학교죠. 예전에는 세종대학교가 뭐였어요? 수도여자 예, 사범대학이요. 맞아요. 수도여자사범대학이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세종대학으로 바뀌었죠. 예, 바로 그런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61번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65번은 힐스테가 뭘까요? 65번은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자, 우리 지금은 그 나라가 없어서 분산이 됐는데 동부 유럽, 동유럽에 있는 그런 그 공산주의 국가였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예, 유고슬라비아. 자,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유고슬라비아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스토리를 만듭니다. 자, 서울의 강남에서 유고슬라비아까지 이렇게 그 이름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두려웠어요. 잘 기억이 안 날까요? 65번? 네, 저기 서양에서 들여온 그런 것을 기저로 하고 있는 곳인데 평강 성서 박물관, 평강 성서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든지 하여튼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박물관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고 어쨌든 뭐 서양에서 그 유고슬라비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는데 이 동양에서 한국에서 그런 그 기독교 문물 이런 것들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가 가보자 해서 찾아온 거죠. 거기가 바로 평강 성서 박물관이에요. 거기가 5번. 65번이에요. 요거에서까지 찾아왔어요.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165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아차산성. 예, 아차산성이에요. 아차산에 있는 그 성 쌓은 건데 아차산성 하면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설이? 평강공주. 평강공주하고 온달 장군에 대한 온달. 이야기가 얽혀 있는 그 산성이 바로 아차산성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KBS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못 봤는데 달이 뜨는 강이라는 음, 평강공주가 그 공주이면서 굉장히 막 잘 울어가지고 왕이 그 공주를 갖다가 핀잔을 주느라고 울지 않게 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시집보는 울음을 그렇게 그치는 울면은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막 시집보는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하여튼 그 말이 씨가 돼갖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온달하고 온다라. 짝이 된 거죠. 예, 평강공주하고 온달이. 근데 이제 그 평강공주의 그런 지혜를 이제 온달 장군한테 전해서 다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달이 뜨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온달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뭐 하지만 그 훌륭한 내조의 덕을 입은 거죠. 평강공주의. 그런 그 뒷바라지로 온달이 훌륭하게 장군이 되는 거예요. 형편없던 온달이, 바보 온달이 이제 그 평강공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신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내조의 공을 많이 어, 받은,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드라마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평강공주로 인해서 온달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떴죠, 인물로.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이 달이 뜨는 강이에요. 근데 그 달 앞에는 뭐가 빠졌어요? 온달이 뜨는 평강. 평강공주 할 때 또 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같이 썼나 봐요. 달이 뜨는 강. 그 드라마 제목을 참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걸 못 봐갖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아차산성에 그런 그 달이 뜨는 강, 그 뭐랄까 드라마 소재가 있는데 이 아차산성이 몇 번이라고요? 5번. 165번. 165번. 5번. 그 달이 뜨는 강. 아차산성이 어디까지 소문났어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까지. 마치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 그런 모델이 된 거예요. 그 아차산성이. 그래서 유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관광을 온 거예요. 65번. 근데 그 드라마 이름 지은 게 참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위트 있고 참 잘 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에는 이런 어휘를 잘 활용해가지고 근사한 또 아주 기막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아재 개그 중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을 것 같은데 부엌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할 부엌에 또는 뭐 누가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어, 아버지가 두 분이고 엄마는 하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단모. 두부? 단모. 한모, 예, 두부 한모, 둘 할 때 아버지 붙여죠. 여기서 얘기하는 두부는 사실은 우리 먹는 식품인데, 그 다음에 한모, 어머니가 한 명인 거죠. 아버지는 두 분인데, 어머니는 한 분인 그런 상태, 두부 한모, 뭐 이런 저기 하든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 갖고 이게 장난을 한 거죠. 두부 한모. 제가 그 여기 저기 출퇴근하는데 충대 앞을 지나가요. 충대 정문 앞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일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정문 앞에 그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가니까. 그런 스터디 카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대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데 가다가 보면 감자 유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감자 유학. 유학 뭐 이렇게 주선해주고 하는 그런 유학 관련 그런 일들을 해는 것 같은데, 왜 이름이 감자유학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감자유학? 내비게이션 겪고 한다더니 그건 안 하고 또 엉뚱한 소리 한다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자유학. 아니, 애들을 유학 보내는데 감자가 많이 나는 독일이나 뭐 유럽 이런 쪽으로 유학을 가나? 하여튼 왜 이름이 감자유학일까? 맨날 궁금하다가 어느 날은 거기 신호가 걸려갖고 좀 신호가 길게 돼서 거기 간판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찍었어요. 찍어놓고 휴대폰으로 찍어놓고 그날 바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또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도 지나면서 계속 그 의문이 풀리기까지 계속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느 날은 정말 틈이 거기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에. 그
감자유약에 전화를 걸어서, 자, 이거 좀 생뚱맞은 질문 같은데, 나 이제 감자유약이 궁금하다.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선생님처럼 질문하는 분이 더러 있대요. 감자유약.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바쁜데 막 생뚱맞은 질문해갖고 좀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서두를 열었거든요. 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독일이나 뭐 이런 데로 유학 가는 거 그런 거 안 전해주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감을 잡자예요. 감을 잡자. 그래서 감자 유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 이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대학 가니까 그런 말도 쉽게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나 감자하고 관련된 막 그것만 생각하지, 그게 감을 잡자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 유학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지금 아차산성 때문에 그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자, 아차산성이 몇 번이라고요? 165번. 165번이에요. 평강공주하고 온달에 관한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게 어디까지 소문났어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까지.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야, 동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는 곳이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65번의 해시태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고 이제 바로 공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68번은요? 해시태그가 6판. 68이잖아요. 68. 그런데 그 발음을 좀 이제 돌리면 육판. 육판 하면은 곧 우리 이제 윷놀이를 연상을 해요. 자, 그러면 서울의 강남에서 윷놀이, 육판이 벌어진 데가 어디예요? 나올래. 패션 금천. 아울렛. 네, 패션. 금천에 있는 패션 아울렛. 네, 금천 가상 디지털 단지가 거기 굉장히 커다란 그 단지를 이루고 새로운 하나의 도시 같은 그런 완전히 디지털 시티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과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쭉 만들어진 그런 그 도시적인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패션 아울렛이 있는 거예요. 그 패션 아울렛 하면서 경품 행사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경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윷놀이를 해가지고 육판을 벌여서 이제 경품 행사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천의 패션 아울렛 타운이 바로 68번이에요. 그렇다면 168번은요? 금서울. 금서울 전. 금서울 터미널. 예. 강릉, 또 강원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터미널이 있죠. 중앙에 있는 호남선, 경부선 있는 거기, 뭐야, 버스 터미널 말고 또 남부 터미널, 동부 터미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동서울 터미널. 근데 그 동서울 터미널이 바로, 168번이에요. 이제 고향으로 부정 때, 막 이런 때, 강원도 쪽으로 가는 그런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엿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68번이 어딜까요? 신성리 갈대밭. 예, 맞아요. 신성리 갈대밭에서 영화 찍다가 이제 그 영화에 뭐 나오는 영화 주인공도 그렇고 그 영화를 찍기 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갈대밭에서 윷놀이를 해요. 신성리 갈대밭에서. 괜찮겠죠? 갈대밭에서 하니까. 예, 예. 예, 푹신푹신, 글쎄요. 푹신푹신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신성리 갈대밭이? 868. 그죠. 800을 시작하게 돼 있죠. 68. 868번이에요. 68. 예, 그래서 우리가 60번째 해시태그를 이렇게 잠깐 받고, 이제 우리 공부할 이 네 개의 지역, 청송, 영양, 울진, 영덕,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갈게요. 860번, 아니, 860번이 아니라 560번. 예. 자, 560번 여기는 어디냐면, 양양. 주황산 국립공원이에요. 주황산. 근데 이 주황산은 어디에 있냐면 청송에 있어요. 청송. 우리 이제 여기 지도가 그냥 대충 그려져 있는데 지금 네 곳이라고 했잖아요. 청송, 영양, 울진, 영도 그랬죠. 그래서 이 청송과 영양은 좀 내륙이에요. 그래서 청송 감호소 막 아까 좀 안 좋은 거로 얘기했는데 여기 좀 심신 산골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야
교도소 뭐 이런 것들 져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저기 하는데 이 주황산은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네. 그 바위로 이루어진 그런 산인데 우리나라 3대 그 바위산, 암산이 있는데 설악산, 그 다음에 월출산, 그 다음에 여기 주황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산을 다른 말로 석병산이라고도 그런데요. 써지려나 모르겠는데 병 석병산이 뭔 말이냐? 이 석은 돌이에요. 이게 이 병은 병풍할 때 병이에요. 제가 한자는 지금 몰라갖고 쓰겠는데, 그러니까 돌이 병풍처럼 둘러싸진 산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있는 돌이 그 7천만 년 전에 용암이 분출됐는데 그 용암이 분출돼갖고 이렇게 그 모습을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골짜기가 막 좁고 험악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기암 절벽이 이루어진 바위가 쭉 병풍처럼 둘러싸진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도소라든지 뭐 이런데 수감시설이 굉장히 깊은 산골짜기에 있죠. 혹시라도 도주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막 한적한 그 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하여튼 돌로 친 그런 그 병풍으로 이루어질 정도의 그런 곳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한갑잔치를 해요. 제가 이거 저 블로그에다 그릴 때 한갑잔치 하는데 이 주황산까지 온 거예요. 가족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갑잔치를 여는 경치가 좋으니까 거기 뭐 이렇게 관광 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한갑잔치를 여는 그런 모양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560번. 한갑잔치를 가서 560번이에요. 주황산. 네, 청송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으로 갈게요. 61번의 해시태그가 뭘까요? 6일돌. 6일돌, 유일신, 예수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좀 피부병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을 낫게 하느라고 어딜 가셨어요? 배가문천. 온천을 간 거예요. 백암온천에. 여기가 유황온천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황온천에다가 피부병 그런 것들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백암온천을. 그래서 백암온천이 몇 번이에요? 561번. 561번이에요. 6일들을 들고 예수님이 이 백암온천까지 갔어요. 여기 어떤 온천이라고요? 백암온천. 백암온천인데 뭐를 유황온천. 유황. 예. 그래서 여기 이 물에다가 이렇게 목욕을 하면 피부가 아주 매끄러워지고 피부병 같은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백암온천 예수님이 여기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때는 피부병에 좀 걸리셔서 거기 가서 그 물로 씻어가지고 피부병이 낫는 예수님만 낫겠어요? 여기 간 사람들이 다 피부병 치료가 다 됐겠죠. 온갖 그런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 그 다음에 62번 할게요. 62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유기동물. 유기제품. 유기제품도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유기동물. 그냥 쉽게 많이 연상되는 게 유기동물, 동물. 유기견, 유기묘 이런 것들이죠. 버려진 그런 개와 고양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금강성? 금강송 불령선. 금강성. 네. 이 금강송은 소나무의 일종이에요. 소나무인데 굉장히 반듯하고 이렇게 하여튼 건축 자재로 특히 사찰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아주 그 기둥재로 가장 중요한 그런 제목으로 쓰는 나무를 이 금강송이 대표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문화 보호재 같은 거, 문화재 또 사찰 이런 것들을 지을 때 갖다 쓰는 뭐라고 해야지? 주춧돌은 아니고 뭐야 이게 기둥으로 쓰는 대들보, 대들보로 이 금강성을 갖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성이 많이 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울진에 있는데 여기가
그 금강송 주변에 거기가 이 동네 이름도 금강송면이에요. 그만큼 그런 소나무가 울창한가 봐요. 예, 거기에 이제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 사찰이 무슨 사찰이에요? 불령사, 불용사라고. 불용사. 이 불은 불용사. 부처 불자예요. 영은 그림자, 그림자요. 영이에요. 그림자영.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림자가 이렇게 이 불용사 앞에 그 뭐야 냇물이 있는데 냇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호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뭐야 산들이 많이 있겠죠. 그 바위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비춰지는 그 호수에 비춰지는 모양이 바위나 이런 것들이 비칠 텐데 그 모양이 마치 뭐 같아요? 그쵸. 부처 모양이, 부처 모양이 이렇게 그 호수에 비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불형사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부처님의 그림자. 불상, 바위가 마치 부처님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 물속에 비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찰 이름을 불형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불형사 계곡에 뭐가 많아요? 정말 개나 유기견. 고양이 이렇게 버려진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런 동물들이 이 사찰 앞에 있는 거예요. 사찰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좀 맞을까요? 아, 글쎄. 뭐 그런 거 모여놓고 저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한꺼번에 모여놓고 뭘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막 유치하면 불가에서는 육식을 금하죠. 그래서 초파일 같은 때 이런 때는 행사로 예전에 뭘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할 텐데 초파일에 하는 행사 연등생, 방생이라는 거죠. 방생. 항생. 방생. 아, 방생 행사 하잖아요. 물고기 같은 거 네, 잡았던 거 네, 물에 네, 놔주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식용하지 않고 먹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의 그 그래도, 삶터로 보내는 거잖아요. 방생이. 네, 그래서 그런 네. 일을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 그죠. 을 생명을 드리지 않고. 존중시키고 살생을 금하는 거잖아요. 살생. 살아있는 거를 죽이는 거. 이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다 보니까 육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자, 육식을 하려면은 동물들을 하여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서 저기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사찰에서는 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죠. 없어요. 채식이에요. 예, 다 채식을 하죠. 네. 산사에서는. 네. 그래서 산사 음식이 뭐 이렇게 맛있다, 어쩐다 이럴 때 거기에 그 재료가 하나도 육식인 건 없는 거잖아요. 다 그 채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사 음식, 선사 음식 이것들은 되게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찰, 그 불용사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유기견, 버려진 개나 전, 고양이가 유기견.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이 불용사 앞에. 딴 데 있는 것보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좋겠죠. 딴 데서는 잡아먹겠겠는데 불용사 네, 앞이니까 잡아먹지는 않겠죠. 사찰 네. 앞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처치곤란한 그런 그 개나 고양이를 갖다 여기다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 사찰 앞에다. 진짜 그럴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여기 번호를 기억하기 위한 스토리상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불영사 그 사찰 들어가는 그 진입 일주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앞에 개나 고양이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렸는데 불영사 계곡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500? 562번. 2번, 162번. 562번입니다. 예, 그렇게 어,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장소를 기억을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불용사 계곡이 여기도 굉장히 험하고 막 그런 곳인데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른대요. 예, 그랜드 캐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계곡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국에서는 한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 있다면 여기 맞아. 한국에서는 불용사에. 불용사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가 봐요. 여기에서 자생하는 그 소나무가 정말 또 이렇게 곧고 해서 그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 지을 때 그 대들보로 쓴다고 합니다. 이 금강송이.
자, 금감성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울진의 부경사 계곡. 자, 여기가 562번이에요. 그 다음에 63번의 해시태그를 볼게요. 63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말할 것도 63빌딩. 없이 63빌딩이죠. 예. 네, 여기는 조금 스토리 만들기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자력 전시관과 죽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 이름이죠, 죽변항. 여기에 누가 왔어요? 63빌딩 직원들이 이쪽으로 회사, 야유회라든지 뭐 하여튼 뭐 MT라든지 이런 걸 온 거예요. 원자력 전시관과 죽변항을. 이 원자력 전시관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3빌딩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생각해서 여기로 그 워크숍 장소를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죽변항에 63빌딩 직원들이 온 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이 장소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